안녕하세요. 이민경입니다. 국회보좌관 22년 경력자가 바라본 정치, 국회의원, 선거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뭐냐면은 기회비용이 따른다. 알을 깨는 아픔을 견뎌내고 그 알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도 뭐 조그만 가게를 하다가 넓혀서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간다든가 또는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대기업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뭐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상승을 해야 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도전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그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옛날 드라마 중에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그런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이 따르고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선거 한복판에서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라든가 양문석 후보 또 뭐 박은정 후보 이런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은 묻혀갈 수 있는 그러한 사실들이 국회의원을 내 도전을 했기 때문에 한 단계 높아지면서 그게 이 세상 만천하에 탈탈 털리면서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경우는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제가 국회 22년 있으면서 느껴진 것도 보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면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도전하게 되고 또 보좌관도 나도 한번 배지를 달아볼까 하고 국회의원을 도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늘 배우죠. 도전이라는 건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하고 도전하는 자만이 사회를 지배할 수 있고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도전을 강조하는데 이 도전의 이중성 그것이 강하는 자기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을 1988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당직을 맡기 위해서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라든가 이런 걸 도전을 해서 경선을 하면 한 번 떨어지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 다음에 재도전을 하는 그 재수를 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아마 제가 1996년인가 그때인데 이제 이재호 의원이라는 분이 초선 의원이신데 뜬금없이 원내대표 도전을 하신 겁니다. 당연히 인지도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떨어지셨겠죠. 그래서 그분이 저분이 어떻게 초선 의원이 원내대표 도전을 하셨을까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삼수를 해서 결국은 원내대표도 되고 당대표도 되고 본인이 대통령은 못 되고 킹메이커까지는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도전의 기회를 또 잘 유지하면서 승승장구하시는 그런 시지프스의 신화를 쓰면서 도전을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냥 도전을 하다가 자기 자신이 탈탈 털려서 가만히 있으면은 저런 모습은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셨던 어떤 분이 뭐 피부 미용으로 1억을 지출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걸로 구설에 올라서 결국은 이제 낙선이 되는 케이스를 봤는데 그런 케이스들도 그분이 그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괜찮았을 텐데 탈탈 털리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도 그렇고 또 하여튼 그렇게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았던 한 단계 높이 올라가거나 이럴 때 이제 자기의 그 치부가 탈탈 털리는데 사람들은 또 유권자들의 특징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둔감해.
둔감해서 다 잊어버리거나 또는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저거 다 아는 사실 아니야? 저 사람 저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우리 아마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나 박은정 후보가 요번에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노이즈 마케팅은 성공을 했죠. 지금 후보가 한 뭐 700명 가까이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몇 명이 안 됩니다. 뭐 재선 산선으로 해서 인지도가 높은 분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이런 분들은 지금 5천만 인구에게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는 데는 확실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유권자들은 그 치부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회자되고 지금 각 식탁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대화의 소재가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재등장을 했을 적에 다 아는 사실 아니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 노출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던 분, 우리가 또 어떤 분 자기 아들의 군부대 문제 뭐 휴가를 허가받지 않고 나왔다든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군대 문제라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그때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 다 화려하게 부활하듯이 공천을 받아서 지금 선거에 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멘탈이 강해갖고 그렇게 탈탈 털리고 잠시 잠수 타고 조용히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국민들은 다 잊어버리고 당연히 아는 사실이니까 그거는 문제가 될 거 없다. 이런 식의 도덕 불감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은 행각을 벌이고 발언을 한 사람이 또다시 부활해서 우리 정치권의 중심에 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정치권의 중심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된다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이제 앞에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 무슨 자리 차지를 해서 뭐 어디 사장님이 됐다, 이사가 됐다, 이거는 아주 작은 조직에 조그만 영향을 미치지만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은 전 부처,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어떤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조정과 협상과 또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리는 중심적 위치의 한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처음에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탈탈 털면서 온 국민이 분노를 한 목소리로 하다가 그 어느 순간에 그분이 잠수 타고 모든 사람이 망각의 늪속에서 그 문제 앞에서 둔감해졌을 때 다시 화려하게 부활되는 이런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우리 유권자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한 표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그러한 인물을 배출한다는 중요한 막대한 행위라고 우리 그 투표 하나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과거에 그 사람이 한 발언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결정이 과연 지탄받지 않아도 될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최근에 또 그 채널 A인가 그 동정민 앵커가 하는 그 뉴스 분석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후보들의 전과 사실들을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전과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일반인들은 두려워서 저지를 수 없는 그 전과를 막 몇 번씩 저지른 그런 분들이 버젓이 지금 후보로 나와서 본인을 홍보하고 한 표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권자를 만만하게 한다, 쉽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진짜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기 어려운 그 전과를 여러 가지 전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온 그런 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투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말과 행동을 한 그런 분들이 아주 당당하게 화려하게 부활해서 국민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국민이 무서운 거를 보여줘야 되는 사회가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건강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개인이 알을 깨는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숨겨진 그런 부분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나가면 검증이라는 단계가 있는 거죠. 검증에 대해서 그거는 일반인과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본인의 자가당착적인 해석과 내로남불의 자세로 해석을 하고 본인이 이해받고자 하는 분들을 봤을 적에는 정말 유권자를 뭐로 보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검증 과정에서 노출된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심판을 했을 때 적어도 그와 같은 행위와 발언을 한 사람은 감히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공천을 신청하고 또 공천이 되는 그와 같은 정치권의 도덕 불감증의 현실이 극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알을 깨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억울하지만 감당하고 감히 유권자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광고하고 합리화시키는 자세는 우리 유권자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유권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하고 한 표를 행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SNS를 통해서 이제 뭐 페북이라든가 유튜브 여러 가지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그 후보에 대해서 정확한 검증을 하는 것을, 어제는 그 계양구의 후보 두 사람이 이제 토론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지역 발전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누가 실제적으로 발로 뛰었는지, 구체성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피상적인 얘기와 추상적인 얘기를 통해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사람은 누군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 곳곳에 이런 토론들이 있는데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그 토론도 보고 그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발언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그들의 과거의 행적을 봐서 그 유권자의 매운맛을 본때를 보여주는 4월 10일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행동과 발언과 판단을 해서 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당하는 사회가 되었을 적에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기회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4월 10일 선거 때 꼭 투표 정확하게 하시고 그 귀하고 비싼 표를 아주 값지게 사용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